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시즌 초반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는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에서 승격팀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현재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 원톱에 확실하게 정착하면서 라인 내린 팀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토트넘과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프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토트넘과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는 한국 시간 16일 밤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 홈구장에서 열리고요. 양 팀의 상황은 비교체험 극과 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토트넘은 브렌트포드하고의 개막전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지만은 이후에 맨유, 본머스 그리고 번리까지 완파하면서 3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맨유를 제외하면은 본머스와 번리 같은 경우는 강등권 근처로 분류되는 팀들이다 보니까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경기였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토트넘이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이겨야 되는 경기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즉 승점 3점짜리 경기를 확실하게 잡아온다라는 점만도 충분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개막전 0대1 패배에 이어서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도 1대2로 패했고요. 또 그 다음 맨시티전에서도 1대2로 패했습니다. 하지만은 에버턴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3연패 뒤에 처음으로 이제 승점 1점을 올렸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셰필드 입장에서 고무적인 부분이라면은 일단 골득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가 마이너스 3점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그나마 그래도 개막 시점보다는 갈수록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토트넘 입장에서는 악재가 하나 있죠. 그 히샬리송이 브라질 대표팀 경기 중에 그 에콰도르전이었죠. 교체 아웃되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연출을 했었고, 또 이제 그 토트넘 복귀 후에 심리 치료를 받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히샬리송이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놓쳐서 그게 속상해서 운 게 아니라 본인의 이제 그 에이전트, 어려서부터 이제 함께 했었던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 에이전트와의 사이에서 이제 마찰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결별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내 주위에 보면은 다 내 돈만 노리고 온 사람들이더라. 그것 때문에 이제 슬퍼서 눈물을 흘린 거다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 경기에서 그것도 교체 아웃되고 나서 운 거를 놓고 보면은 그냥 복합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거, 거기다가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토트넘에서부터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더해서 이제 외부적인 안 좋은 일들까지 겹치면서 그러면서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쨌건 이런 상태다 보니까 히샬리송을 선발로 쓰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에콰도르전에서 히샬리송 선수는 그래도 기회는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많이 이제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슈팅을 4번을 가져갔는데 유효 슈팅이 2번이긴 했지만은 그렇게 위협적이진 못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빅찬스 미스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저기 이제 그 빨간색으로 박스 안에 표시한 게 바로 이제 빅찬스 미스를 기록한 지점인 건데요. 그럼에도 이제 그 이어진 페루전에도 브라질에서는 히샬리송을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히샬리송을 어떻게든 힘을 실어주겠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도 사실 에콰도르전에서 이제 히샬리송이 눈물을 흘리니까 다 와가지고 다독여주고 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었고, 브라질 대표팀 감독 역시도 히샬리송은 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페루전에는 더 심각했죠. 사실 그래도 에콰도르전은 기회라도 잡았는데요. 페루전은 64분을 소화하면서 일단 볼 터치가 11회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너무 적은 수치죠. 아무리 최전방 공격수가 볼 터치가 가장 적다라고 하더라도 11회는 이거는 조금 선을 넘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적은 수치인데다가 패스도 8회 시도해가지고 6회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패스 숫자도 너무 적었고 패스 성공률도 75%였고 그리고 슈팅도 단 한 번 시도했는데 이게 그냥 골대로 훌쩍 빗나가 버렸죠. 그럼에도 사실 히샬리송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동안의 경기들에서도 히샬리송이 단 한 골도 넣지 못했고 심지어 도움도 올리지 못했음에도 다득점 경기들을 가져갔던 거였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제 신입생인 메디슨과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 그리고 또 이제 비록 좀 그 템포를 질질 끄는 그런 경향성은 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도움들을 곧잘 해주고 있는 클루
쿨루세스키가 있는 데다가 비수마, 파페사르 같은 미드필더들까지도 공격에 지원을 해주고 또 이제 페드로 포로의 중장거리 패스들이 요새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죠. 최근 그 토트넘 경기들을 보면요, 페드로 포로가 도리어 약간 조금 센터백 위치로 이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양질의 롱패스를 주는데 그게 그대로 뭐 손흥민 선수한테도 연결이 되고 또 이제 쿨루세스키한테도 연결되는 식으로 상당히 이 롱패스가 또 다른 공격 루트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도지는 저돌적인 오버래핑을 통해서 공격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심지어 센터백인 판드펜과 로메로까지도 공격에 가담하는 데다가 번리전의 왼쪽 윙으로 선발 출전한 솔로몬 역시도 짧은 출전 시간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2골을 어시스트를 했죠. 손흥민 선수가 해당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 그중 2개의 도움을 솔로몬이 했었습니다. 즉 그 토트넘이 최근 들어서는 공격을 전체적으로 마치 그 토탈 풋볼처럼 전체적으로 공격에 올라가서 구역별로 숫자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면서 이를 통해서 골들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가져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이 턴오버, 이거는 이제 그 공격 진영에서 상대 실수를 유발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수치가 토트넘이 46회로 브라이턴 49회에 이어서 프리미어리그 전체 2위입니다. 이 얘기는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가져간다는 소리인 거고요. 반면에 이제 그 셰필드는 하이 턴오버가 18회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고요. 그러니까 가장 라인을 내리고 압박을 하지 않는 팀이라는 소리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그 PPDA라고 이거 그 압박 관련된 계수인 건데요. 이게 낮을수록 이제 압박이 강하다라는 소리가 되는 건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 10.2로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4번째로 좋은 수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압박 강도가 4번째로 높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반면에 이제 그 셰필드는 15.5로 16위, 밑에서 5위라는 소리인 건데요. 즉 셰필드가 라인을 내리고 토트넘이 위에서 가둬놓고 때리는 형태로 경기가 전개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을 우려할 수도 있잖아요. 손흥민의 강점은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어서 거기서 이제 골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기회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지난 번리전 2골도 번리가 상대가 이제 그 라인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 뒷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파헤쳐서 3골 중에 2골이 그렇게 나온 건데 그런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겠지만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전술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즉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뭐 대표적인 장면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4분경에 손흥민 선수가 상대가 이제 뒤에서 볼을 돌릴 때 압박을 강력하게 가져갔죠. 그래서 이제 센터백한테 압박을 가져가니까 이제 센터백이 손흥민 선수의 압박에 밀려서 골키퍼한테 패스를 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대로 이제 골키퍼한테까지 압박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골키퍼가 거의 걷어내는 형태로 측면으로 패스를 길게 보냈는데 이걸 이제 그 우도지가 가로채서는 패스를 줬고 메디슨이 이를 받아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압박 플레이에서 이루어진 건데, 즉 셰필드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라인을 내리는 플레이를 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압박을 통해서 상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고요.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인 건데요. 63분경에 우도지가 일단은 솔로몬한테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솔로몬이 그대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손흥민 선수한테 컷백을 줬고 손흥민 선수가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컷백을 할 때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 공간 그 사이에 있잖아요. 이걸 이제 그 홀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명의 사이에 있어요. 3명의 딱 중간에 있으면은 이 세 선수 중에 누가 막아야 될지, 내가 가야 되나 서로 미루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도 영리하게 들어갔다. 그래서 그 빈 공간에서 그대로 슈팅을 가져가면서 골을 넣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실은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플레이이기는 하거든요. 이걸 그래서 뭐 존 14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페널티 아크 바로 앞쪽 그 빈 공간, 여기가 포백과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이 사이가 막기 애매한 지점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지점을 손흥민 선수가 가짜 9번처럼 움직이면서 굉장히 잘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 공략을 가장 잘하는 선수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인 리오넬 메시거든요. 그래서 메시가 키가 크지도 않음에도 그 공간을 공략을 해서 많은 골들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맨유전 골 장면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이제 기점 역할인 건데요.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있을 때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등진 상태에서 기점 패스들을 내주면서 동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로메로가 전진 패스를 줄 때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등진 상태에서 패스를 피딩이라고 하죠. 내줬고 메디슨이 측면 후 넘겨준 거를 페리시치가 받아서 접고 들어오다가 땅볼 크로스를 가져간 거를 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벤 데이비스가 슈팅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를 막으려고 하다가 벤 데이비스 맞지 않고 그대로 스쳐 지나가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발 맞고 자책골로 연결이 됐던 거였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본머스전 골 장면인 건데요. 그 판더펜이 이제 그 측면 후 폭을 넓힌 페리시치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페리시치가 측면 후 빠져나오고 있는 우도지를 향해 전진 패스를 줬죠. 그래서 이를 받은 우도지가 드리블로 접고 이제 언더래핑을 들어갔다가 손민 선수한테 패스를 주고 여기서 이제 손민 선수가 상대 밀집 지역이었음에도 근데 이제 두 명 사이 공간에 잘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손민 선수가 원터치 패스가 기가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달라붙을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손민 선수의 원터치 패스를 우도지가 골라인 바로 앞에서 컷백을 준 거를 골문 앞으로 세도에 들어오던 쿨루세스키가 방향만 바꾸는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죠.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그 셰필드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뭐 돈 자체를 쓰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영입 선수들의 면면이 좀 약해요. 일단 그 카메론 아처 같은 경우는 에스턴 빌라 유망주였죠. 뭐 거의 뭐 1군에서 출전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인데 나름 거액을 들여서 영입을 했고요. 또 이제 그 하메르 같은 경우는 코벤트리 시티 그러니까 챔피언십 선수를 영입을 한 거고요. 또 이제 그 비니수사 같은 경우는 롬멜 SK 이거는 그 벨기에에서도 1부 리그도 아니고 2부 리그 선수예요. 그 선수를 영입을 한 거고요. 또 이제 트러스티 같은 경우는 아스널에서 뭐 프로 데뷔조차 거의 하지 않은 선수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베니 트라오레 같은 경우는 스웨덴 리그인 헤켄에서 뛰던 선수니까 1부 리그에서 검증되지 않은 선수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슬리마네 같은 경우는 덴마크 리그인 브렌비 소속이고 그나마 이제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조금 검증됐다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에버턴의 톰 데이비스와 또 이제 레스터의 루크 토마스인 건데 이 둘 역시도 많은 부상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 시즌부터는 거의 나오지도 못한 선수들인데다가 맨시티의 메가티는 뭐 유망주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투르아의 라루치 같은 경우도 투르아가 프랑스 2부 리그 팀이다 보니까 그렇게 1부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영입된 선수들 중에 아처와 라루치, 하메르 그리고 또 이제 수사가 선발 출전 기회들을 받고 있지만은 그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셰필드의 경기력 관련 지표들은 처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일단 뭐 경기당 슈팅 숫자가 8.5회로 풀럼 8.3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골도 4골로 셰필드보다 더 골이 적은 팀이 에버턴 2골과 루턴 2골 그리고 번리 3골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루턴과 번리는 한 경기를 덜 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셰필드의 기대 득점 역시도 3.31골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두 번째로 적습니다. 번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대 득점이 낮은데요. 반면에 이제 그 기대 실점 같은 경우는 10.23골로 풀럼 11.29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실점을 허용할 뻔한 상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골키퍼 선방 덕에 7실점 후 막아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기대 승점은 1.53점으로 1.17점을 번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쁜 수치입니다. 즉 셰필드는 현재까지의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강등돼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전적만 놓고 보면은 토트넘이 4승 3무 3패로 셰필드 유나이티드보다 단 1승이 많을 뿐입니다. 즉 토트넘이 유난히 셰필드에게 고전했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뭐 과거지만 아주 과거지만 1992-93 시즌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에서는 0대6 치욕적인 대패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홈에서만큼은 셰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3승 2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0-21 시즌 34라운드 홈 경기에서는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손민 선수 같은 경우는 셰필드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4경기 2골 3도움 그러니까 뭐 경기수 대비 공격 포인트는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여기서 고무적인 부분이 하나 있다면요, 바로 홈에서 2골을 모두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셰필드 상대로 홈 득점만큼은 2골로 가레스 베일 3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가 토트넘 홈에서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손흥민 선수의 골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양 팀의 결장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토트넘은 특별히 더 부상을 당한 선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 로셀소도 원래 뭐 최근에 부상을 당했던 상태였고요. 벤탄쿠르, 세세뇽, 브라이언 힐, 그리고 화이트먼은 뭐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부상 중인 상태죠. 특별한 결장 선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셰필드는 좀 결장 선수들이 제법 있는데요. 뭐 벤 오스본, 그리고 존 플렉, 그리고 브루스터, 노링턴 데이비스 다 뭐 예전에는 셰필드에서 주전급으로 뛰던 선수들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시즌 주전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센터백 존 이건과 이제 왼쪽 윙백인 라루치가 모두 이제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그 토트넘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한 가지 또 이제 주요 소식이 있다면은 여름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영입한 브레넌 존슨이 마침내 그 토트넘 첫 팀 훈련에 합류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 이적이 성사되고 나서 곧바로 이제 A매치 브레이크였기 때문에 브레넌 존슨은 토트넘에서 훈련을 그 전까지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시즌 경기들을 소화를 했었고, 또 이제 그 웨일즈 대표팀에서도 경기를 출전했으니까 실전 감각은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후스코드에서는 브레넌 존슨이 아닌 클루세스키의 선발 출전을 예상을 했습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예상을 했고, 손흥민 원톱에 메디슨, 솔로몬, 클루세스키 2선에 이제 비수마, 파페사르, 더블 볼란테에 이제 그 좌우 풀백은 우도지, 포로, 그리고 또 이제 중앙 수비는 판데펜, 로메로, 그리고 골문은 비카리오 골키퍼가 지킬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근데 저도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브레넌 존슨은 이제 비싸게 주고 영입했고, 또 이제 존슨이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는 클룹세스키보다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존슨은 압박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고 또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압박과 속공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모든 구역에서의 수적 우위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발 빠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클룹세스키보다는 브레넌 존슨이 더 그 포스테코글루 전술에는 맞다라고 하지만은 상대가 셰필드라면은 클룹세스키가 더 적당한 선택지라고 보입니다. 왜냐면은 브레넌 존슨은 상대가 내려앉을 때는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속도가 정말 빠르고 가속이 붙을 때 상대가 막기 힘들지만은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그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은 좀 떨어지거든요. 거기다 몸싸움에도 약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상대가 내려앉을 때는 클룹세스키가 조금은 지공을 가져가면서 또 이제 클룹세스키가 볼을 키핑하거나 이제 상대 수비를 벗겨내는 데에 강점이 있고 또 몸싸움도 어느 정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셰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라면은 클룹세스키가 오른쪽 윙으로 더 적당한 선발 출전 선수가 아닐까 싶고요. 셰필드는 좀 변화가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이건이 결장한다면은 이제 트러스티가 선발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 거고요. 라루치가 결장하게 된다면은 루크 토마스가 선발 출전할 거라고 후스코드는 예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제 그 아처의 투톱 파트너로 베니 트라오레가 선발 출전할 걸로 예상을 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그 후스코드에서는 해당 경기 예상 스코어를 토트넘 3-0 대승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첫 4경기에서 3승을 거두며 새 감독 포스테코글루 하에서 강력한 시즌 출발을 알렸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토트넘은 승점 10점으로 리버풀, 웨스트햄, 아스널과 승점 동률인 가운데 골득시에서 플러스 7로 앞서면서 2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지난 에버턴과의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번 시즌 첫 승점을 획득했다. 이전까지는 팰리스, 노팅엄, 맨체스터 시티한테 패했다라고 한 거고요. 또 이제 토트넘의 강력한 출발은 셰필드 홈에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토트넘의 대승을 예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옵타도 이제 슈퍼컴퓨터를 통해 이제 승무패를 예상을 하잖아요.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58.9%로 봤습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반면에 이제 그 셰필드의 승리 가능성은 16.2%, 그리고 무승부는 24.9%입니다. 근데 이제 토트넘은 이 경기 이유가 이제 죽음의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아스널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그리고 이제 리버풀과의 홈 경기가 있죠. 그 다음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루턴타운, 그리고 풀럼, 그리고 이제 팰리스로 연결되는 일정들이 있는데 팰리스가 좀 까다롭고 하더라도 루턴타운과 풀럼은 이번
시즌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조금은 이때는 다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문제는 이제 그 첼시전이, 물론 뭐 첼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12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첼시가 경기력 지표 자체는 좋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런던 라이벌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울버햄튼 원정 경기를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4연전이 정말 죽음의 일정입니다. 에스턴 빌라. 이번 시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에메리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정말 까다로운 팀, 거기다가 지난 시즌에도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한테 좀 고전을 했었고요. 그 후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 원정 경기가 있고요. 그 웨스트햄 이번 시즌 초반에 정말 잘 나가고 있죠. 토트넘과 이제 승점 동률인데요. 이 팀이 그 워드 프라우스가 오고 또 이제 그 에드손 알바레스가 오면서 정말 킥앤러쉬를 극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롱볼 축구를 통해서 효율적인 축구로 승점을 확실하게 따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햄전도 조금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뉴캐슬 홈, 현재 뉴캐슬이 안 좋지만은 전력 자체가 만만치 않은 팀이니까 까다로운 일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쯤에서 토트넘과 셰필드의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를 프리뷰해봤습니다.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